이제 월가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제는 똑같은 것을 보고 조금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최근에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너무 어지러워요. 어수선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밀당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고 플러스 국내 쪽에서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파월 의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주말 사이에 피력을 하면서 좀 안정을 시켜준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주도 미국 물가 지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떨지 지금 최근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는 것에서 이제 월가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제는 똑같은 것을 보고 조금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최근에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지표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어쨌든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봐서는 세계 주식시장, 세계 지수, 주가 지수는 사실은 미국이 70%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였는데 미국이 한 3%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열어보면 여전히 유럽과 중국,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한 주간 유럽과 중국이 여전히 좋은 성적을 냈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도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파월이 나름대로는 좀 시장에 안정을 주려고는 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 여력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다. 이것이 좀 저는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안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면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합심해서 재정 부양책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미국의 가계 초과 저축, 원래 미국 사람들이 저축 안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2조 달러나 저축을 했다가 그것을 신나게 썼단 말이죠. 그것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갖고는 마이너스 폭이 엄청 깊어지고 있다. 이제 결국은 씀씀이는 크게 안 줄었는데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걸 좀 의미심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또 잘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로 소위 이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빌렸는데 낮은 3% 이하 고정금리로 아주 싸게 많이 빌려놨었다는 거죠. 이것이 서서히 6% 이상의 금리로 높아지는 사람들의 비중이 빠르게 최근 들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측 차트에 보시면 녹색 선이 그게 6% 이상의 모기지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지금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3% 미만의 낮은 금리를 받던 사람들이 거의 30% 넘어서서 이것이 지금 20%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계의 비용, 이자 비용이 엄청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소비 여력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것에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나마 저축을 많이 하던 부분도 줄였는데 그만큼 그래서 소비를 유지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힘들다 보니 소비는 아무래도 더 위축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CNN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extreme fear, 그러니까 아주 좀 두려운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신호를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장 진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렵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투자 심리는 너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조심할 때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욕심을 낼 때고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 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극단적 그 공포 레벨까지 내려갔을 때는 분명 바닥을 이루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늘 만들어 왔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오히려 이제 시장이 모두 포기했을 때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바닥이 진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네. 올랐다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이게 언제냐면 2022년도입니다. 당시에도 보면 매크로 지표가 금리가 무한정 올라가고 긴축하면서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혹시라도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미국의 소비 여력이 둔화된 것과 맞물린다면 2020년도에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향후 한 2주간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잘하면서 경계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2주간은 뭐 이번 주 당장 발표되는 CPI 물가지표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 플러스 또 CNN에서 집계되는 이 공포 지수가 어떻게 좀 집계가 되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트래킹하면서 팔로우를 따라가면서 점검을 해봐야 될 2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피난처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 엔화란 말이죠. 엔화가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10월 이래 처음으로 엔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엔화 강세가 지속될지 내지는 또 엔캐리 청산 우려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다행스럽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엔 거꾸로 그때는 모두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상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국채금리 차가 작년에 축소되면 보통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엔화는 지속적으로 약세예요. 차트에 보시면 보통 파란색 선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선이 엔화, 엔달러 환율인데 통상적으로 서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과 7월 사이에는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사실 금리차가 축소되면 엔화 강세를 갔어야 되는데 시장은 무시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말을 안 듣고 우리는 엔화 약세로 갈 거야라고 배팅했다가 큰 코를 된서리를 맞았었던 측면에 그 이후로는 시장이 이제는 일본 은행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거꾸로 잘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엔화 강세의 그 기저에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축소, 일본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정체 내지 떨어졌던 것이 상대적으로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화 강세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상당히 질서정연한 엔화 강세다. 결론적으로 당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 8월과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어놓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변곡점인 게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국내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플러스 이번 주 탄핵 심판 선고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번 주면 다 끝이 나겠구나.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3월 말에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공매도 재개 이슈란 말이죠. 관련해서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줘야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 이제는 좀 가능할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볼 때는 말씀 주셨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 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 이후에 정책 변수에 엄청나게 좌지우지되는 역대급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정도로 변수가 크게 뒤흔들린 적이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코로나에 대부분의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재정 부양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고 이후에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썼고 그다음 유럽, 지금 중국이 나서서 돈을 많이 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로화의 흐름입니다. 네, 왜요, 유로화가? 왜 유로화냐면 지금 달러 지수 약세 지난 한 달간 또 일주일간의 흐름의 최고는 유로화 강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유로화 강세의 원인은 독일이 2009년도 이후에 균형 재정 헌법으로 막아놨던 거를 풀겠다라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3월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드디어 헌법 개정 투표를 합니다. 결국은 그날 현재의 흐름 그러니까 소위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의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그날의 독일의 헌법 개정 투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변수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독일의
개헌 투표 성공 여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유로화의 요소를 결정한 이제 독일의 개헌 투표이다. 그게 언제이죠? 다음 주 화요일 3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또 조금 더 변동성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 일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